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들자 민플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전시장에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좀 차량을 알아보실 때 이 현금할부 리스 렌트 4가지 구매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영상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 대 할부, 리스 대 렌트 구매 방식끼리 조금 묶어서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수입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무턱대고 전시장에 방문하기 좀 낯설다, 아예 모르고 전시장에 갔다가 눈탱이 맞을까봐 좀 걱정이 된다, 간단하게나마 그 구매 방법들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가기 전에 무턱대고 매장에 가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꿀팁이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미리 유튜브로 숙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로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차 구매할 때 무조건 이 방식으로 구매를 하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물론 대표님의 지인분들께서 그 당시에 직접 차량을 구매한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겠지만,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는 개개인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차량 구입에 필요한 여유 자금이 좀 얼마 정도 있으신지, 사업자이신지 일반 직장인이신지, 지금 상황에서의 신용은 좀 어떠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구매 방식을 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차량을 정말 합리적이고 잘 구매하셨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차량을 좀 구매하실 때 브랜드 관계없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할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할부는 BMW의 스마트 할부 같은 좀 특수한 금융이 아닌 좀 일반적인 할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원래 제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현금 할부를 같이 보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좀 알기 쉽게 묶어서 가지고 왔고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현금입니다. 사실상 그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일시불로 그냥 차량을 바로 구매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 현금과 할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여쭤보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방금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굳이 대출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현금 할부를 비교하시는 대표님들이 금융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부분 모든 브랜드가 구매 방식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금으로 구매하실 때 할인가보다 BMW 파이낸셜, 벤츠 파이낸셜 같은 각 브랜드의 자사 할부를 이용하셨을 때 할인되는 금액이 현금 할인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실 대표님들은 꼭 한번 그 자사 할부 견적과 현금 견적 비교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굳이 현금이 있는데 할인 조금 더 받자고 파이낸셜 대출이자까지 내면 결론적으로는 할부가 더 비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대표님들,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할부를 몇 개월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유지 개월수는 브랜드, 또 브랜드 안에서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금융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대표님들은 할부 조건이 좋을 때 할부를 좀 출고를 하시고 최소 유지해야 되는 개월수로 할부를 유지를 하셨다가 남은 대출 금액에 중도상환 수수료 2% 이렇게 완납을 해버리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항상 그 할부 조건이 현금 조건보다는 무조건 더 좋기 때문에 할부를 나중에 해지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2%를 내셔도 총 내야 되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셨을 때는 할부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 할부 비교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현금 할부 견적을 비교를 할 때 담당 딜러분께 할부 견적을 어떻게 요청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넣고 대출을 최소로 받는 조건으로 할부 견적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할부를 해지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까지 좀 계산을 하셔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는지, 그 해지 비용까지 포함된 총 비용으로 현금 견적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더 대표님께 좀 저렴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현금과 비교가 아니더라도 할부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 그 BMW 파이낸셜, 벤츠 파이낸셜 같은 좀 자사 할부를 이용하실 때 얻으실 수 있는 추가 혜택이 매달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BMW의 경우에는 월납입금 지원이나 이번 달의 경우 1, 2 시리즈는 주유권 지원 혜택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셔서 견적 상담 받으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꼭 확인을 하셔서 혜택을 같이 챙기시면 더더욱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할부보다 그 현금으로만 좀 구매하셔야 되는 대표님들이 계시죠. 이 현금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리스 렌트로 구매를 할 때만 대출에 대한 심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할부도 어쨌든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봐야 됩니다. 선납금을 넣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개인의 신용도, 법인의 신용도, 대표님 앞으로 잡힌 대출이 너무 많고 신용이 너무 좋지 않을 경우에 할부 심사도 부결이 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할 때 현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신용도가 많이 낮고 대출이 좀 많이 잡혀있는 이런 분들께는 현금 일시불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스 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리스 렌트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리스 렌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떤 방식이 좀 더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이 두 가지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리스 렌트 모두 대표님께서 계약을 하실 때 대표님의 자금으로 초기 비용을 넣으셨다고 해도 대표님 명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량을 출고하면 차량 등록증이 같이 나오잖아요. 등록증에 보시면 명의가 그 리스면 캐피탈, 렌트면 렌트 회사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큰 단락에서 보면 대표님께서 이 금융사들의 차량을 빌려서 타신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현금 할부와 비교를 했을 때 목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할부로 구매하시는 대표님들, 그 차량을 구매하실 때 할인을 아무리 잘 받으셨다고 하지만 추가로 그 취득세, 등록세 7%가 또 발생이 되죠. 이 세금을 별도로 완납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할부로 구매했을 때 당장 차량값을 제외한 그 세금에 대한 금액도 따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또 할부와 차이점이 그 선납금, 보증금 두 가지 중에 좀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차량을 좀 구매하실 때 풀할부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선납금을 넣으시겠죠? 그런데 리스 렌트는 같은 금액을 초기 비용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선납금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좀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 차량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할부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납금 3천만 원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납금은 그 대출 금액을 미리 갚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사라지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 렌트도 선납금으로 넣으실 수 있죠. 하지만 보증금으로 좀 선택을 해서 넣게 되면 같은 3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혹은 이제 전문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같은 3천으로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드로도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증금으로 넣으시게 되면 그 선납금만큼은 아니긴 한데 월납입금도 조금 떨어지고 무엇보다 금리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하자면 좀 차량 구입에 큰 돈을 좀 지출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5년 뒤를 생각하셨을 때 리스 렌트가 조금 더 맞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공통점은 바로 잔존가치인데, 이 잔존가치라는 점 때문에 리스 렌트가 할부보다 금액이 더 저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량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잔존가치라는 용어를 들어보기는 했을 텐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잔존가치를 많이 잡을수록 월납입금이 더 적어져요. 그런데 가끔 잔존가치를 높게 잡아서 월납입금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프로모션 영상에서 무조건 저렴한 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구입하실 차량이 나중에 중고 방어가 많이 되는 차량일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지금 내 차가 좀 중고 방어가 많이 되면 월납입금 적게 내다가 만기쯤 되파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닌가? 대표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금융사는 돈을 다루는 회사니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 좋은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명의가 대표님 명의가 아니잖아요. 대표님께서 차량을 좀 되파시려면 대표님이 이 차의 주인이 돼야 팔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캐피탈에서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을 사와야 됩니다. 어떤 금액을 내고요? 이 잔존가치 금액을 내고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가치 금액을 높게 잡으신 대표님들은 중고 방어가 정말 잘 되는 차량이라고 해도 큰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잔존가치를 좀 낮게 잡아서 나중에 대표님께서 차량을 판매를 하셨을 때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리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알아보시기 힘든 대표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이것저것 비교해볼 여건이 안 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하실 거고요. 이런 분들은 담당 영업사원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사항 최대한 여쭤봐서 나중에 대표님께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이 나에게 좀 더 맞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점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차이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조금 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번호판이 다르죠. 리스는 일반 현금 할부와 같은 번호판이 달리지만 렌트는 하호호 이런 번호판이 달리게 됩니다. 아, 이 하호호 정말 싫다. 리스 렌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호호가 달리면 뭔가 멋짐이 반감이 되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리스로 선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로 대표님의 명의로 대출, 즉 부채가 잡히냐의 유무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는 부채로 잡히고 렌트는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리스의 경우에 대출로 잡힌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대출이어서 잠시 동안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모든 대출이 그렇잖아요. 월납입금만 꾸준하게 연체 없이 납입을 하신다면 신용점수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렌트는 대표님께서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받고 차량을 출고하셨다고 해도 렌트라는 상품이 애초에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렌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당장에 좀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놓인 대표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당장에 자택이나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도가 좀 떨어지고 대출이 추가로 잡히면 구매하실 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스가 아니라 렌트를 좀 이용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 표면적인 월납입금이 다릅니다. 그 수입차 렌트는 완전 엔트리 등급을 제외를 하면 기본적인 그 월납입금이 100만 원을 넘깁니다. 아니 똑같이 차를 빌려 타는 건데 왜 리스는 저렴하고 렌트가 더 비싼 거야 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현금 할부로 구매하시는 대표님들, 그 자동차 구매하실 때 취득세나 등록세 7% 완불하셔야 되죠. 리스는 둘 다 이 취득세 7%가 월납입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렌트가 더 비싼 거냐? 렌트는 월납입금에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표님들 매년 납입하시는 그 자동차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면적으로는 렌트가 더 비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서 그런 거죠. 선택형입니다. 이런 세금, 보험료 한꺼번에 납입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납입을 할 거냐, 대표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리스로 출고하신 대표님들 아실 거예요. 그 차량 등록 전에 영업사원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험사 원하시는 곳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 보험가입 증명서 달라고요. 리스는 대표님 명의로 원하시는 보험사로 가입이 가능해요. 반대로 렌트는 렌트 회사에서 렌트 회사 명의로 연계된 보험사에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 차량을 사고를 내면 대표님의 보험료의 할증이 붙지만 렌트는 보험료의 할증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전이 많이 미숙한 초보 운전분들께는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렌트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리스가 유리한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렌트보다 리스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경력이 많은 대표님께서 5년 렌트를 끊게 되시면 5년 동안은 대표님의 운전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렌트 회사 명의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노력해서 보험료를 낮춰놨는데 추후 렌트가 만기가 돼서 반납을 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5년간의 운전 경력 미인정으로 보험료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사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그 보험료, 자동차세에 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사는 대출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심사 승인 여부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대출받는 사람과 2,000만 원을 대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의 심사를 더 꼼꼼히 보겠죠?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스와 다르게 렌트는 보험료와 자동차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금액들이 모두 대출 신청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5시리즈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리스냐 렌트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대출 신청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렌트가 리스보다는 심사가 조금 더 빡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 보시면서 아, 나는 렌트로 꼭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조만간 청약을 놓을 게 있고
있고 지금 빠르게 차량이 필요하지만 렌트 심사가 승인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대표님들, 제가 대표님들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대표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캐피탈 담당자에게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제가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민플에게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대표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금 대 할부, 리스 대 렌트, 이렇게 4가지 구매 방식 비교 분석하는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좋아요 해놓으시고 두고두고 보시면 정말 대표님께서 나중에 수입차 구매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얘기, 더 딥한 얘기 같이 드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대표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말 마일드하게 설명드려봤고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차량 구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